10월 8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금천구가 내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선 한시기구였던 미래발전 추진단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미래발전 추진단은 도시재생과와 일자리 창출과가 속해 있었고요. 이게 새로 생기는 경제환경국으로 옮겨집니다. 금천구는 그동안 5개국 1개소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1개소는 보건소입니다. 5개국은 복지교육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행정문화국 이렇게 5개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5개로 운영한 이유는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 4월 3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대한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공고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6개 이내의 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1개 국을 더 설치할 수 있고요. 우리가 국장님이 6명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경제환경국이 새롭게 신설이 됐고요. 나머지 5개 국도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복지교육국은 복지가족국으로, 기획경제국은 기획재정국으로, 도시환경국은 도시안전국으로, 안전건설국은 교통건설국으로 변경됐고요. 행정문화국은 기존 명칭을 고스란히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안전과는 안전도시과로 변경되고요. 신설되는 경제환경국에는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를 소관부서로 진행됩니다. 헷갈리시죠? 도시안전과냐 안전도시과냐 대체 이게 왜 바꾸냐라고 질문을 저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국이 바뀝니다. 도시안전국으로 바뀌는데 그 밑에 과도 도시안전과로 하기에는 헷갈린다. 주민들이 헷갈린다. 그래서 도시안전과를 안전도시과로 바꾼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가족국은 기존의 업무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 어르신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를 주관부서로 하고 있고요. 기존의 교육지원과는 행정문화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왠지 행정지원과의 행정문화국의 교육지원과가 이상하게 얘네 특히 중요부서였는데 요즘에 중요부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홍보지설과, 세무과, 그리고 재무과,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경제환경국으로 이동하고요. 부동산정보과가 새롭게 배치가 됩니다. 도시안전국은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가 남고요. 도시계획과와 환경과는 경제환경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는 기획재정국으로 이동하고 도시안전과가 새롭게 들어옵니다. 복잡하지요? 저도 복잡합니다. 읽어드린 분도 사람도 복잡하니까 들으시는 분은 얼마나 복잡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좀 바뀐다는 게 이름이 좀 많이 바뀐다는 게 있고요. 더 말씀드리면 교통건설국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취득과를 주관하게 되고요. 행정문화국은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마을자치과, 청소행정과, 미련여건과로 구성이 됩니다. 금천구는 10월 1일 날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했고요. 10월 24일까지 이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의 승인을 받아서 2020년 1월 1일자로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복지교육국에서 복지가족국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기획경제국이 기획재정국으로, 그리고 도시환경국이 도시안전국으로 바뀌면서 안전건설국이 교통건설국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말댔다가 저기 붙이고 저기 말댔다가 여기 붙이는 그런 느낌이고, 이걸 왜 바꾸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100% 이해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의도가 잘 구현됐으면 좋겠고, 우선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10월 24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나 금천구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천구가 올해 창구라고 해야 되나? 올해 금천구가 만들어진 지 올해가 24회 됩니다. 그래서 24회 금천 구민의 날이 10월 15일 오후 5시부터 금날의 아트월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항상 구민의 날 때는 구민상이 가장 큰 관심을 끄는데요. 올해도 5개 부문에 5명, 그리고 1개 단체가 수상을 합니다. 일단 우선 지역사회 봉사 분야에서는 독산사동의 강신환, 시흥이동의 최경혜 님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미풍 양속 부분에는 시흥삼동의 장재모 님이, 교육에는 독산이동의 이숙희 님이, 체육에는
시흥일동의 김상철 님이 수상을 했고요. 문화 부분이 단체가 수상이 됐습니다. 독산 3동에 있는 HIM 색스폰 동호회가 수상을 했습니다. 요 구민회나 가면 이 동호회 연주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10월 4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수상자를 확인했고요. 시상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월 15일 금날의 아트월 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요. 이거 참 어려워요. 공적심사 해가지고 이분이 어떤 활동이든지 쫙 이렇게 증명도 해야 되고 그 서류와 이런 것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구민상 받는 분들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2020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모든 분들이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서 각종 재난이나 사고 당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요 보장 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그리고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되고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이제 이게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를 갖춰서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난 9월 26일 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요. 구에도 이런 조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아동에 관련해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서울시도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사고나 특히 화재 아니면은 뭐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사망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또 화재 같은 경우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사고가 발생했으시면 서울시나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 건지 안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통신 기본권으로 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서울시를 데이터 프리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월 52,000원, 1년이면 최대 63만 원의 편익을 시민들이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 계산은 이게 8기가 이상 쓰면 무제한 요즘 쓰잖아요. 그리고 8기가 이상으로 해서 이용요금이 한 달에 52,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이게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깐다고 합니다.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추진 계획에 따라서 그 서울시의 별도 통신망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S넷이라고 하는데요. 통신망을 깔아서 기존에 있는 통신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면적 대비해서 생활권 면적 31%의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100%까지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2022년까지니까요. 좀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속도예요. 지금도 지하철이나 뭐 주민센터나 아니면 어떤 주요 거점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다 됩니다. 근데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서 결국에는 핫스팟을 키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찾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있는 것이 좀 낫겠고요. 좀 속도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 데이터 난민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에 따른 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대비해서 3.4기가 이용했던 분들이 2019년에는 9.5기가로 30% 증가했는데요. 반대로 2015년에 1.9기가를 이용했던 분들은 지금 2.7기가 정도로 증가폭이 둔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많이 쓰는 분들은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분들은 적게 쓰고 있는 게 현재 데이터의 불균형입니다. 옛날에는 뭐 자본 아니면 집의 불균형을 넘어서 이제는 데이터까지 요즘은 데이터 없으면은 좀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연결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든 소식을 신문도 대부분 다 안 보시고 TV도 거의 TV도 요즘에는 인터넷선을 깔고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동축 케이블이었는데요. 바꿨죠. 그래서 데이터 평등권으로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청소년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방향 토론회를 오늘 개최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남대문 3층에 있는 서울 코트야르 메리어트에서 진행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려운데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지원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의 82%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에 학업을 중단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생각하시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가 45.2%가 가장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고2가 37.2%로 있고요. 중단한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가 46%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심리 정서적 문제 32%, 그 다음 곳은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22%. 그러니까 학교가 의미가 없고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게 없다고 퍼센트지가 46%, 26%, 아니면 68%가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요. 실제 배우는 분들이 학교가 크게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학교 분위기가 나 잘 맞지 않아서 19.4%,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18%, 내 특기를 살리려고 친구들과 문제로 인해서가 또 11.3%가 있습니다. 이민 또는 해외 유학이 10.8%, 선생님과의 갈등도 있네요. 선생님과의 갈등 때문에 10.4%가 있고요. 성적이 안 나와서 9%,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7.6%. 이게 이분은 정말 솔직한 대답인데 공부하기 싫어서 7.4%. 네. 다 싫은 거 아닌가? 네. 하여튼 학교 규칙이 엄격해서 5.4%, 학교가 너무 멀어서 5.4%, 취업을 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5.2%, 학교 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4.2%, 네.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3.7%, 집안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3.5%, 아르바이트 하느라 피곤해서 네,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큰 원인으로는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리고 심리적 혹은 정신적 문제, 그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가 큰 이유였습니다. 그럼 중단하고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이 학생들이 조사했으니까 공부하십니다. 학교 밖에 나와서 학업을 계속하는 게 60%가 됐고요. 이 60% 중에서 검정고시가 25%, 대학 준비가 25%, 집에서 공부가 5% 정도에서 기본적으로 학교 밖에 나와도 공부는 학업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학교 밖 소년들이 학교 밖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은 전부 50% 정도가 해당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은 패스트푸드, 그리고 카페, 그리고 음식점 서빙, 계산대를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평균 시급은 8,400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 밖 친구들에게 직업훈련 참여 의사를 물어봤을 때 약 40% 정도가 좀 참여 의사가 좀 얘기를 받았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관과 편견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시, 이런 것들이 어려웠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의욕이 없어지는 것들, 그리고 진로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좀 꼽았고요. 가장 참여 의향이 높은 프로그램으로는 취업 성공 패키지, 아니면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등 진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에게 좀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바탕으로 해서 금천구에서도 학교 밖 친구들이 좀 상당히, 학교 밖 친구의 서울시 통계만 따라도 학교 밖 친구들이 약 8만 명 정도가 학교 밖에서 지금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고요. 금천구도 25개로 그냥 기계적으로 나눠도 20으로 나눠도 4,000명, 400명인가요? 네, 하여튼 계산이 안 됩니다. 하여튼 상당히 많은 인구가 지금 학교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8만 명으로 추산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금천구가 몇 명일까요?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 좀 애쓰고 있는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학교에 적응하고 있지 않는, 그래서 학교 뭐 9시, 뭐 8시 반 등교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일어났을 때 나오고 퇴근할 때, 퇴근이래 아니죠. 이제 학교도 이제 그냥 잠만 자러 오는 학교에 그런 친구들도 학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어른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청소년들의 의견들을 많이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의미가 있는 거는 그만두는 많은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학교에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을 배우고 싶은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60%가 넘는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10월 둘째 주 되고 있는데요. 지금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15일 날 금천 구민의 날 행사가 좀 진행이 되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금요일부터죠. 금요일부터 독산 일동에는 문화정원에서 제4회 금천 인형극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11시부터 홀리와 뚱이의 재미있는 외출이라는 인형극이 진행이 됩니다. 11시,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정원버스킹도 진행이 되고 오후에는 말랑꼴랑 생콩이라는 말랑콩 생콩이라는 게 있고요. 저녁 시간에는 뮤지컬 갈라쇼도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날도 좀 예정이 진행되는데요. 토요일 날은 벌거숭이 임금님이 1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정원 버스킹이 있고 마술과 마임 오후 4시에는 마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재즈 콘서트도 열립니다. 여기는 독산 1동 가산동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들어가시면 바로 왼편에 있는 문화정원 아트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면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마을인문학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저녁 7시부터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시흥5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제 강연으로 모험놀이터, 놀이의 권리와 자유, 강사로서는 생활기술과 놀이 멋짓 연구소장 김성원 씨가 오셔서 함께 해볼 우리 동네 놀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와 어떤 놀이를 해야 되는 거,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잖아요. 그죠? 대부분 PC방 스마트폰, 아니면 좀 나이 든 친구들은 당구장, 그죠? 어린 친구들은 오직 스마트폰과 뭐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좀 아이들의 성장을 돌볼 수 있는 놀이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울쌤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축제를 진행합니다. 2019 어울쌤이니까 어울시구나 예서 놀자라고 되어 있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흥5동에 있는 마을예술창작소 어울쌤 일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서즐기자 해서 공연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생활문화 동아리의 작품 전시도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퍼레이드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보시면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에서 좀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한 1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G 사이언스 데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금천구청 광장과 밑에 지하 그리고 금날의 중앙공원까지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캠프, 코딩 경기 대회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VR 체험, 뭐 드론 체험 그런 게 있고 AR 체험, 진로 박람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좀 많은 돈을 썼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참여 부스의 질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셔서 좀 새로운 과학의 변화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축제를 많이 걷다 보니까 좀 아는데 하나 더 10월 10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해피워킹 69 해피워킹이 진행이 됩니다. 다목적 광장에서 안양시 다목적 광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아침 8시부터 됩니다. 한 10시 정도면 마무리가 되니까 참여하셔서 한번 걷기 행사에 함께 하시고 경품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0월 8일 뉴스라인은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이성호였고요. 기술의 김호경이었습니다.